저는 어린 시절 말똥이라고 조롱받았던 부산 출신의 이말숙이라고 합니다. 이 별명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집단적으로 따돌렸고 심지어 빵셔틀을 시키며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은 텅 빈 도시락, 무시와 조롱, 그리고 빵셔틀 심부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40년간 그 악몽을 마음속 깊이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운대 마르시엘에서 저를 부르는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음모입니까? 저를 또 망신 주려는 것입니까?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결국 KTX를 탔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웃으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숨겨온 진실, 그리고 그들의 충격에 찬 눈빛. 이것은 복수입니까? 아니면 저의 재탄생입니까? 이제 제 이야기의 폭발적인 결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의 아침은 고요하고 차분했으며 여기 3401호에서 저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메이커의 잔잔한 소리를 들으며 창밖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봅니다. 내 삶은 부족함 없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굳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던 중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 마르시엘에서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립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내 손이 멈추었습니다. 40년 전 부산의 해운대 초등학교에서 말똥이라 불리던 어린 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집은 몹시도 가난하여 반찬 없이 밥만 들어있는 도시락을 들고 다녔으며 덩치도 작아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주변 친구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던 그 시절. 그때의 상처는 내 안에 여전히 제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의 조롱은 내게 일상이었고 말똥이, 빵셔틀이라는 별명과 호칭은 내 존재를 규정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을 끊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부모님과 서울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서울 명문병원 이사장의 아내,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내 평온한 일상에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서로 초등학교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했는지, 누가 더 생활기록이 좋았는지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로 발급받아 확인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사실 누가 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더 생활을 잘했는지 비교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과 저만의 재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내기이다 보니 저는 서둘러 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제가 졸업한 해운대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었었고 발급을 의뢰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측에 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제 연락처를 학교에 남겼기 때문에 오늘 휴대전화번호로 동창회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내 안에 꿈틀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에 학회가 있어. 금요일 1박을 해야 해. 나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카톡으로 참석 요청이 왔어. 남편은 잠시 침묵 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 자리 당신한테 쉽지 않을 거야.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인 학회 끝내고 나서 토요일 오후에 바로 부산으로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덤덤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를 초조한 그림자도 제 얼굴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옷장 문을 열고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격 있는 옷이어서 평소에도 품격 있는 자리에 자주 입는 옷이었습니다. 나는 이 옷이 나를 지켜주고 감싸줄 거라 믿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들을 만난다는 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내 과거와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조그마한 보스턴백과 핸드백을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KTX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내 심장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나는 조용히 객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출발하는 기차의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넋놓고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초대장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나를 초대한 걸까?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아니, 그들은 말똥이만 기억할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이어폰에서 흐르는 음악을 끄고 창밖을 다시 응시했었습니다. 내 삶은 중학교 때 이후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초등학교 시절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나를 여전히 과거의 나로 보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창에 비친 내 얼굴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가는 걸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나를 어딘가로는 데려갈 거라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부산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달맞이 고개.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이말숙으로 설 수 있을까? 남편의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데리러 갈게. 그의 목소리는 내가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잡아줍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산역 도착하면 알려줄게. 안전하게 와.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산 바다가, 저 멀리 화물선 위에 떠다니는 갈매기가 내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 가는 건 과거를 마주하고 나를 증명하는 첫걸음이야. 그러니 당당하자. 라고 말입니다. 부산역 플랫폼에 서자 짙은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을 느꼈습니다. KTX에서 내린 나는 작은 보스턴백을 가지고 역사를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맑았고 해운대로 가는 길에 보인 바다는 반짝였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이 도시는 낯설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근처 골목에서 친구들의 심부름이나 하던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작고 나약했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산역 도착했어. 마르시엘로 갈게. 남편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대구에서 조금 후에 출발할게. 당신, 괜찮지? 나는 미소 지으며 답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야 한다고 제 스스로 다짐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부산의 풍경은 변했지만 언덕길의 곡선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달맞이 고개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내 마음을 조용히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조용히 운전하시던 택시기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시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 멋진 레스토랑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요. 기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좋은 자리일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살짝 웃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좋은 자리일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작게 만드는 자리일까? 나는 핸드백을 꼭 쥐며 단단해지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 온 건 내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피해 도망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마르시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와 보아서인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바다 전경이 나를 조금은 기분 좋게 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고 들어갔었습니다. 직원이 미소로 나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해운대 초등학교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말숙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에요. 직원은 나를 예약석 푯말이 놓여있는 창가의 작은 모임룸 테이블로 안내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물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해운대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바다를 보며 어린 시절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작았는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하다 보니 시간은 아직 오후 5시 45분입니다. 저 멀리 마르시엘 오픈홀에는 아직 몇 분의 손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음악이 내 심장의 고동과 섞여 기분 좋은 BGM이 흘렀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가만히 들여다보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40년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 나를 향한 비웃음, 그리고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땀으로 촉촉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도 그들을 모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웬 중년 여성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가 마르시엘이야?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민지, 안수연, 노은정이 문을 열고 홀을 지나 모임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내 심장은 다시 마구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그냥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김민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숙이, 진짜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안수영과 노은정도 테이블로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와, 말숙이, 옛날이랑 똑같아. 그 수줍은 표정, 그대로야. 나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들은 내 맞은편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잔이 그들의 웃음소리에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그 목소리는 컸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시절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자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모르지만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 마르시엘의 창가 테이블에 앉아 4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들을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김민지, 안수연, 노은정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울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밝았지만 내 가슴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날카로운 송곳같이 들렸습니다. 김민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숙이, 진짜 변한 거 없네. 그때 그 수줍은 얼굴, 그대로야. 나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별로 안 변했어. 하지만 내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말동이로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반찬 없는 도시락을 쥐고 그들의 심부름을 뛰던 그 소녀로. 나는 물잔을 손에 쥐며 그들의 눈빛 속 과거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순간의 무게를 애써 감내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안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말숙이, 기억나? 너 그때 맨날 빵 사오고 우유 심부름하고 그랬잖아. 노은정이 맞장 붙입니다. 맞아. 껌까지 사오고 우리 말 잘 들었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그 시절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무심한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그 폭력 속에서 나를 지켜야 하기에 마음을 거듭 단단히 잡기로 혼자 조용히 다짐했었습니다. 이어 김민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말숙이, 너 서울에서 뭐해? 서울 어디 살아?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안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연이어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남편은 뭐해?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학원 선생? 그들의 호기심은 진심이 아니라 나를 재단하려는 의도임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시 짧게 답했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일해. 그들은 더 캐묻지도 않고 서로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김민지는 최근 갔다 온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었고 노은정은 아들의 대기업 취업을 뽐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었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윤하영 셰프가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웠는지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온 그는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이사장님은요? 곧 도착하시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대구에서 오고 있어.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이야. 잘 좀 부탁해. 윤하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테이블 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민지가 의아한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님, 이사장님, 너네 남편 사장이니? 병원에서 일한다며? 그리고 저 사람과는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미소를 띄우며 나직하면서도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아는 동생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하영은 며칠 전 윤하영의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였으며 종합병원도 포기하였던 그 수술을 남편이 나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찌나 효심이 지극하던지. 남편의 병원에서 남편과 그의 수술팀은 윤하영 어머니의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15시간에 걸쳐 집도하였으며 결국 수술을 마무리하고 그의 어머니를 마침내 살려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때부터 윤하영은 저희 부부에게 지극정성으로 은혜를 입었다면서 저희 부부를 은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나 보은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직접 서울에 출장을 올 때면 찾아와서 프랑스 요리를 직접 해주는 등의 대접을 정기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좋은 수산물이 있다면서 보내온다든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희 부부를 부산에 초청하여 그의 어머니의 수술 경과도 지켜볼 겸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할 겸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특히 저와는 동양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누나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가깝고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윤하영 셰프가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조용히 테이블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배려는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말똥이가 아닌 이말숙으로 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과거의 틀에 가둡니다. 안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숙이, 너 진짜 신비주의네. 서울에서 뭐 하는지 말 안 해줄래? 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딱히 말할 게 없어. 내 말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나 봅니다. 그들은 나를 얕보며 내 삶을 평범하거나 초라할 거라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40년 전의 비웃음의 대상으로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심부름꾼이나 놀림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창밖 바다를 보며 내 안에 단단한 나를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나를 시험하는 무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르시엘의 창가 테이블 한 자리에 앉아 묵묵히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말숙이, 너 서울 어느 동네 살아? 강북이야? 아니면 인근 도시야? 그리고 월세야, 전세야? 그녀의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냥 서울서 살아. 안수연이 갑자기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까 병원에서 일한다며? 이사장님이라는 것 보니 의료기기 취급하니? 아님 병원 사무장 뭐 그런 거야?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병원 일이야.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우월감과 아나무인의 눈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내 삶을 초라하거나 평범할 거라 단정하며 자신들의 성공담을 더 크게 제 앞에서 늘어놓았습니다. 노은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부산에서 부동산 해. 요즘 해운대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닌 것 알지? 은행 빚은 있어도 우린 자가 아파트야.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들의 심부름을 하며 친구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나를 여전히 그때의 말똥이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민지가 내 옷을 훑어보며 말했었습니다.
말숙이, 옷 예쁘네. 근데 브랜드는 아니지? 나는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맞춤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 리 없었습니다. 나는 창밖 바다를 보며 내 삶의 가치를 그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자리를 견디는 나를 다독입니다. 나는 테이블 위의 메뉴판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하영 셰프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접시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전체입니다. 귀한 손님과 그 친구분들이 오셔서 제가 직접 핸들링하며 플레이팅 했습니다. 메인전에 아주 좋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접시 위에 요리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김민지가 궁금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누님이라고 했지. 저 사람 정말 유명한 셰프잖아. 어떻게 아는 사이야? 나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알아. 인연이 있어서. 나는 친구들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은정은 제가 들어라는 듯 말했습니다. 셰프가 직접 왜 저렇게 챙겨? 말숙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도 돼? 그들의 속삭임은 내 귀에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안수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마 말숙이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워낙 미모하잖아. 그래서 저 셰프가 우리에게 호감을 갖는 것 아닐까? 그래서 말숙이와는 아는 척하며 우리에게도 호감을 표시하는 것 아냐? 이 말을 듣고는 모두들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나는 테이블 위의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장난기가 나를 점점 더 편협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았고 계속 인내하거나 참기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내 삶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그들의 몫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해운대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지금의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말숙이다. 그들의 말로 작아질 필요 없다.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며 나를 그들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놓여진 윤하영의 전체 접시를 바라보며 그의 진심이 내게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나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나는 이 무대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내 얼굴에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다가올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마르시엘의 창가 테이블에서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내 안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숙이, 너 진짜 조용하다. 옛날에도 그랬지? 맨날 구석에서 우리 말만 듣고. 그녀의 말은 웃음으로 포장되었지만 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안수연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덧붙였습니다. 야, 그때 말숙이가 우리 빵 사오는 거 보면 진짜 웃겼어. 맨날 땀 뻘뻘 흘리면서.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내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시끄럽게 메우며 내 과거를 소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어린 시절의 내가 되어 다시 작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게 시험의 자리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끊기면 곧 나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노은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말숙이, 내 남편이 병원 일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설마 무슨 사정 있는 거 아냐? 그녀의 말은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려는 또 다른 의도였습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었습니다. 딱히 말할 게 없어. 하지만 그들은 내 침묵을 약점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곧이어 김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어디 살아? 좀 말해봐. 응, 만약 강남 산다면 아마 월세겠지. 요즘 강남 월세가 장난 아니잖아. 정말 비싸잖아. 그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창밖 바다를 보며 숨을 한 번 더 골랐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의 물잔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잔에 비친 내 얼굴은 단단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나를 잃었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를 다시 그 시절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걸까? 그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을 살며시 올려 다보았습니다. 조명 불빛이 내 얼굴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 안에 단단한 나를 찾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이 레스토랑의 메인홀 매니저인 박 총괄 매니저가 거래처 방문 후 레스토랑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눈에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총괄 매니저님은 조용히 제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메디컬 디너 이후 처음이시죠? 혹시 이사장님과 같이 오셨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테이블 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민지가 깜짝 놀란 눈으로 말했었습니다. 사모님, 이사장님. 누구? 말숙이 남편. 안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설마? 나는 아무 말 없이 박 총괄 매니저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오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내 존재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 그들의 편견을 조용히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총괄 매니저님은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서둘러 윤 셰프가 있는 주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은정의 눈이 커지며 말했었습니다. 뭐야? 이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민지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말숙이, 너 진짜 뭐야? 사모님이라니? 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 말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나 봅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얕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한마디가 그들의 오해에 균열을 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 순간이 내게는 새로운 시작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무시와 업신여김과 비아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도 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시엘의 창가 테이블에서 친구들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느끼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 총괄 매니저님의 사모님이라는 말이 그들의 오해에 균열을 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숙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이라니? 나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인사한 거야. 하지만 내 말은 그들의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안수연의 눈빛이 흔들리며 나를 새롭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김민지에게 귀속말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마 말숙이 제 남편이 병원 이사장이라는 소리 아냐? 이 말을 들은 그녀들은 저를 바라보다 이내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성급히 물 한 모금씩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공기가 팽팽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묵으로 나를 지키며 이 순간을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앞에 익숙한 실루엣의 검은 BMW 750i가 부드럽게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이 익숙한 기운이 제 가슴을 더욱 차분하게 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슈트를 입고 차분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레스토랑 안을 단숨에 압도했었습니다. 마르시엘 전 직원이 남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남편은 미소로 답하고 내가 앉은 미니룸 테이블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나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늦지 않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모두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잔이 그들의 놀라움을 대변하듯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테이블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명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뿜고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입을 살짝 벌리며 말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이사장님이신지?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빛병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혹시 아세요? 안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었습니다. 말숙이 남편이 진짜 한빛병원 이사장이야? 노은정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 부러움,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 침묵이 그들의 오해와 업신여김과 무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동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태도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얕볼 수 없었습니다. 김민지가 어색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말숙이, 너 진짜 대단하다. 왜 말 안 했니? 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내 말은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어 안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 진짜 강남에서 사니? 진짜 그 부자 동네에서 사는 거야?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있어.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들의 무시와 업신여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의 조용한 BGM이 우리 부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내 과거와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테이블을 떠나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가 다음에 또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과 레스토랑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해운대의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훌륭했어. 충분히 잘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내 안에 단단해진 나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달맞이 고개의 바람이 내게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증명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르시엘의 문을 나서며 해운대의 밤바람은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오르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BMW 750i가 부드럽게 레스토랑 앞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맞이 고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레스토랑 창가에 서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묘한 부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 그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숨가쁘게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비웃음은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언으로 인내로 나를 증명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 순간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해운대의 밤바다를 남편의 차 안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잔잔한 파도가 달빛에 반짝이며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대단했어. 그 자리에 간 것만으로도.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손을 살며시 쥐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어. 남편의 손이 내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남편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오래전부터. 나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차는 달맞이 고개를 내려가며 부산의 불빛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정이 내게 새로운 자유를 주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나는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말똥이라는 이름, 반찬 없는 도시락, 친구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이 내게 상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용서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차 창문을 조용히 반쯤 내리면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난 나를 충분히 알게 됐어. 조용히 운전을 하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어. 달맞이 고개의 바람이 차창 틈으로 들어와 내 얼굴을 스칩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어린 나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말숙으로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과거와 화해하며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나 뭔가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졌어. 남편이 궁금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걸? 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이들,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내 목소리는 단단하고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씩 같이 해보자. 차는 부산의 방거리를 지나며 내 마음은 새로운 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 해운대 해변 근처에 와서 멈추자 창문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내게 속삭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차에서 내려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 위에 서서 나는 바다를 향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 해운대 언덕 아래 소박한 건물 앞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건물 현판에는 달맞이 장학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동창회에서 과거의 나를 마주한 뒤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심이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설렘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달맞이 장학재단은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언덕 위로 퍼집니다. 나는 이 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장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단상에서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반찬 없는 도시락을 들고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 작아졌던 어린 시절의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말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이름 이말숙으로 살아갑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였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 뒤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이 저처럼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작지만 분명한 길이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언덕 위로 스치는 바람이 제 말을 실어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의 저와 화해하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마치고 뒤로 물러서자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정말 잘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미소는 저에게 오랜 안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가능했어.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당신이 해낸 거야. 재단의 설립은 제 꿈이었지만 남편의 지지가 있었기에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밀려왔다가 잦아드는 바닷물이 우리 곁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 여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제게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재단 건물에 들어서자 실내에 있었던 몇몇의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맑은 눈빛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다독이며 말하였습니다.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너만의 길을 찾아가렴. 소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상처에 갇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재단의 창문 너머로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저의 과거와는 다르기를,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 밖으로 나오며 저는 해운대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똥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말숙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삶으로 당당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한때 말똥이라 불리며 짓밟혔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히 섰습니다. 4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제 이름으로 빛났습니다. 달맞이 장학재단은 저의 꿈이자 저의 승리였습니다.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십시오. 저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드라마도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